돈 걱정은 이상하게도 낮보다 밤에 더 크게 들립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말을 하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에 밀려 잠시 잊고 지내지만 밤이 되면 마음은 조용한 방 안에서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꺼내봅니다. 카드값 대출이자 월세 병원비, 자식에게 들어갈 돈, 부모님께 드려야 할 생활비까지. 숫자는 종이에 적혀 있을 뿐인데 마음은 그 숫자 앞에서 마치 삶 전체가 막혀버린 것처럼 느낍니다. 혹시 그런 날이 있나요? 작은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는데 휴대폰 화면만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 은행 알림 하나가 울리고 아직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마음은 벌써 최악의 내일을 상상합니다. 독촉 전화가 올 것 같고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것 같고 가족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자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지치게 하는 것은 돈이 부족한 현실만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먼저 겪는 습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못 붙잡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돈이라는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면 나는 끝났다는 생각을 붙잡을 때 마음은 밤마다 스스로를 깨웁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서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생각보다 적었고 이번 달 빠져나갈 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괜찮은 척 웃었고 커피를 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1,000원, 2,000원을 계산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얼굴은 아직 젊어 보였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된 비처럼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가끔 돈 걱정을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부모를 돌봐야 하니까, 내일을 준비해야 하니까 당연히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밥을 먹어야 하고 집을 지켜야 하고 아픈 몸을 치료해야 합니다. 불교의 지혜도 현실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을 보는 마음이 두려움에 삼켜지면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고통만 커진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같은 빛도 어떤 날은 견딜만 하고 어떤 날은 숨이 막힙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오는 서울의 밤 한 사람이 편의점 앞에 서서 가장 싼 도시락을 고릅니다. 손에는 영수증이 들려있고 머릿속에는 이번 달 남은 날짜가 떠오릅니다. 그 순간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도시락 가격만이 아닙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마음. 바로 그 해석이 고통을 더 깊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재물도 변하고 형편도 변하고 사람의 자리도 변합니다. 오늘 막힌 것처럼 보이는 길도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고 오늘 많아 보이는 돈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지금의 어려움을 영원한 운명처럼 붙잡습니다. 이번 달이 힘들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한 번의 연체가 자신의 가치까지 무너뜨린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무상한 현실을 영원한 절망으로 착각할 때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식탁 위에 고지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전기요금 보험료 카드 명세서가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다툼이 될까봐 삼키고 자식에게 말하면 부담이 될까봐 또 삼켰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리는 부엌에서 그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누군가가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니?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니?
왜 아직도 부족하니?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 앞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빚은 갚아야 할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함께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자기 마음을 함부로 짓밟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알아차림은 대단한 수행이 아닙니다. 휴대폰 알림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을 때, 아, 지금 내 마음이 두려움에 끌려가고 있구나 하고 보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볼 때, 아, 나는 지금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돈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걱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조용히 보는 일입니다. 마음이 지친 날에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삶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 마음이 먼저 무너진 뒤 세상이 무너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방 안에서 TV 소리를 아주 작게 켜두고 잠들지 못하는 밤, 사실 필요한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자기 자신을 더 몰아붙이지 않는 마음,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갚지 않는 마음, 바로 그 작은 멈춤이 필요합니다. 돈 걱정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두는 것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중도는 돈을 우습게 여기라는 뜻도 아니고 돈에 목숨을 걸라는 뜻도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존재까지 부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빚이 있어도 사람의 존엄까지 빚진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마음까지 가난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 혹시 또 돈 생각 때문에 잠들지 못한다면 조용히 이렇게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지금 내 앞에는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일보다 더 큰 존재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천천히 놓아보십시오. 숫자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 숫자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지 않는 순간 고통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이미 빚이 됩니다. CH은 이 걱정은 책임이 아니라 반복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걱정을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을 걱정하고 자식을 걱정하고 내일의 생활비를 걱정하고 늙어갈 몸과 줄어드는 수입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쉬지 못해도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지.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책임과 걱정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책임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보게 합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수십 번 무너지게 합니다. 책임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지출을 줄이고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상황을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같은 계산을 반복하게 합니다. 숫자는 달라지지 않는데 마음만 계속 달아갑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마다 사무실 구석자리에서 식은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웃으며 점심 메뉴를 이야기했지만 그는 휴대폰 계산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월급날까지 남은 날짜 카드 결제일, 부모님 병원비, 아이 학원비가 머릿속에서 계속 더해지고 빠졌습니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었지만 그는 마시지 못했습니다. 몸은 사무실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 달의 불안 속에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걱정이 많다고 해서 삶이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은 준비처럼 보이지만
준비가 끝난 뒤에도 멈추지 않는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바로 이 지점을 보게 합니다. 나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같은 두려움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다시 현실로 데려옵니다. 돈 걱정이 깊은 사람은 종종 쉬는 것을 죄처럼 느낍니다. 잠시 누워 있어도 마음이 말합니다. 지금 쉴 때가 아니야.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말합니다. 이 돈도 아껴야 했어. 가족과 웃다가도 갑자기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빚이 있는데 내가 웃어도 되는지, 아직 부족한데 내가 편안해도 되는지 스스로를 신문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그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가 웃으며 달려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반갑기보다 마음 한편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 속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닌가. 불교가 말하는 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데도 괜찮은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자신을 괴롭히는지 보라는 뜻입니다. 집착은 꼭 어떤 사람을 붙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이 나이에 이만큼은 모았어야 한다. 빚이 있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붙잡는 것도 집착입니다. 집착은 처음에는 책임감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좁은 방 안에 가둡니다.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작은 지출에도 자신을 미워하게 합니다. 무상한 삶 속에서 형편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때의 어려움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돈이 부족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인데 마음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걱정은 미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의 숨을 빼앗아갑니다. 밤늦은 지하철 안에서 한 사람이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유리창에는 피곤한 얼굴이 비칩니다. 그는 내일 받을 전화, 다음 주 낼 돈 몇 달 뒤, 혹시 더 나빠질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실제로 서 있는 곳은 지하철 안입니다. 손에는 아직 따뜻한 체온이 있고 집으로 돌아갈 길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일어나지 않은 재난 속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중도는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도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삼켜지지 않는 길입니다. 갚아야 할 돈은 적어보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도움을 청해야 할 곳에는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은 손을 움직이게 하지만 두려움은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통장 잔액을 보던 밤, 가족이 잠든 뒤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던 밤, 휴대폰 화면을 꺼도 마음속 숫자는 꺼지지 않던 밤, 그 밤들 속에서 우리는 돈만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까지 함께 계산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잔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적다고 해서 마음의 존엄까지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 독촉을 받는 날에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실패한 선택을 한 뒤에도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끄럽고 막막한 순간에도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은 나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벌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같은 돈 걱정이라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생각이 있고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보게 하는 마음은 책임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밤새 자신을 탓하게 하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어느 밤 한 어머니가 부엌 불을 끄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방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들리고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지서와 메모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숫자를 적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질까봐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 하나가 모든 빚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신을 조금 덜 공격하게 만듭니다.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선 자신을 미워할 때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현실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걱정이 책임처럼 보일 때 한 번만 멈추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은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려놓음은 도망이 아닙니다. 손에 쥔 모든 불안을 놓아야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보입니다. 돈 걱정이 마음 전체를 덮을 때 작은 한 걸음이 오히려 길을 만듭니다. 책임은 오늘의 문을 엽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감옥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걱정이 다시 찾아오거든 이렇게 조용히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책임지지도 않겠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 덜 떨게 하고 숨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책임은 오늘 할 일을 보게 하지만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마음을 가둡니다. CH 삼불교가 말하는 돈과 집착의 숨은 관계. 돈은 본래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밥을 사고 집세를 내고 병원비를 감당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치면 돈은 더 이상 도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때부터 돈은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재는 자가 됩니다.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없는 상태만이 아닙니다.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가족이 나를 실망스럽게 여기지는 않을지, 자식 앞에서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지, 그런 마음의 그림자들이 더 깊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어느 늦은 밤 한 사람이 통장 잔액을 보다가 화면을 꺼버립니다. 숫자가 적어서 아픈 것도 있지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자신까지 작아진 것 같아 더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무엇인가를 많이 좋아하는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 없이는 내가 무너진다고 믿는 마음, 그것이 집착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현실입니다. 줄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줄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자식 학비와 집 대출을 위해 자신에게 쓰는 돈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들자 그는 갑자기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 TV 앞에 앉아 있어도 웃지 않았고 가족이 괜찮다고 말해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졌구나. 그 아버지를 아프게 한 것은 줄어든 월급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돈을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바라보았던 마음이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 때는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돈을 덜 벌게 되자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바로 이런 착각을 조용히 비춰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는 때로 진짜 내가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역할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은 직함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월급으로만 증명되지 않으며 통장 잔액으로만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래도록 배워왔습니다. 많이 벌어야 인정받고 많이 모아야 안전하고 베풀 수 있어야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돈이 막히는 순간 삶이 막힌 것처럼 느낍니다. 사실 막힌 것은 돈줄 하나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친구 모임에 나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새 아파트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자식 결혼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유리창에는 애써 웃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것 같을까? 비교는 돈 걱정에 불을 붙입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마음을 태웁니다. 불교의 지혜에서 보면 이것 또한 집착입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타인의 삶이라는 그림자를 붙잡는 것입니다. 남의 집 불빛을 바라보느라 자기 방 안의 작은 등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깊어질수록 지금 가진 것들은 사라지고 없는 것만 마음속에서 커집니다. 무상은 이때 아주 조용한 가르침이 됩니다. 누군가의 풍요도 영원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앞서 보이는 사람이 내일도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며 오늘 뒤처진 듯한 내가 영원히 그 자리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 장면을 붙잡고 그것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을 때 괴로움은 길어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불안할 수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난을 미워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가볍게 보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고통은 액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잃을까봐 잠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오늘 할 일을 정리한 뒤 조용히 잠듭니다. 차이는 돈의 크기만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부울린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너스를 받으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빚 일부를 갚고 나면 잠이 잘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들어온 날에도 그는 또 다른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돈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 일이 잘못되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월급 통장에 숫자가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집착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릇과 같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잠시 조용해지지만 곧 다른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모아야 한다. 더 안전해야 한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중도는 돈을 버리지도 돈에 잡아먹히지도 않는 길입니다. 돈을 쓰되 마음을 팔지 않고 돈을 벌되 자신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으로만 자신을 판단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곧 나의 인격이고 나의 실패이고 나의 끝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은 늘 조건 속에서 움직입니다. 경제 상황, 건강 가족 시대, 직장 운이 맞물려 지금의 형편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을 오직 자기 탓으로만 돌릴 때 마음은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남 탓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도는 자기 책임과 자기 비난을 구분하는 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은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밤에 식탁 앞에 앉아 가계부를 씁니다. 이번 달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적고 연락해야 할 곳을 적고 내일 할 일을 3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잠시 접어둡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현실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알아차림은 돈과 마음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듭니다. 돈이 부족하다와 나는 끝났다 사이에는 아주 큰 거리가 있습니다. 빚이 있다와 나는 실패자다 사이에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깊을 때 우리는 그 둘을 하나로 붙여버립니다. 불교의 마음 공부는 그 붙어버린 생각을 천천히 떼어내는 일입니다. 사실은 돈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문제 그 자체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일입니다. 어느 밤 한 사람이 빚 독촉 문자를 받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바로 자신을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니? 여윳 보물 왜 또 이 지경이 되었니? 그런데 그날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두렵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빚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 던지던 돌 하나는 내려놓게 했습니다. 내려놓음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돈을 해결해야 할 일로 보되 자신을 파괴하는 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카드값은 갚아야 하고 빚은 정리해야 하고 생활은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마음까지 벌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날이 있더라도 영혼까지 무릎 꿇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빛만이 아닙니다. 자기 삶이 흔들릴 때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힘입니다. 오늘 형편이 어렵다면 그 어려움 위에 자기 혐오를 더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오늘 돈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 위에 나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생각을 얹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마음이 자신을 덜 때릴 때 삶은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힘을 조금씩 되찾습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돈은 우리 삶을 지나가는 많은 인연 중 하나입니다. 필요할 때 오고 모자랄 때도 있고 흘러나갈 때도 있습니다. 돈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돈을 미워하지도 않고 신처럼 붙잡지도 않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감사히 쓰고 나가면 원인을 살피고 부족하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돈에게 내 존재의 판결권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 마음이 또 잔액 앞에서 작아지려 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아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통해 나를 심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됩니다. 돈 문제를 피하지 않게 하면서도 그 문제에 삼켜지지 않게 해줍니다. 숫자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나의 전부가 되는 순간 마음은 가장 좁은 감옥에 갇힙니다. 돈이 나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가장 가난해집니다. C.H. 은지 사비제 쫓기던 한 사람의 조용한 변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쉰을 조금 넘긴 나이에 혼자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잠을 줄여가며 일하면 삶은 어떻게든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남편의 병원비가 갑자기 늘었고 가게 매출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카드론을 쓰고 대출을 받고 밀린 임대료를 조금씩 막다 보니 어느새 그녀의 하루는 장사보다 빚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사람은 돈이 부족할 때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매일 미워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먼저 가난해집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면서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이렇게 막다른 곳에 서 있을까? 냄비에서는 어묵 국물이 끓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가게 밖 네온사인은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계산대 옆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독촉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한 학생이 들어와 떡볶이 1인분을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접시에 음식을 담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불 꺼진 주방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와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자신을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네가 못나서 이렇게 된 거야. 이 나이에 아직도 빚 때문에 벌벌 떨다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말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빚 독촉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매일 보내던 독촉이었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괜찮다고 덮어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는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었구나. 정말 오래 버텼구나. 그 말 한마디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남이 힘들다고 하면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왜 그것밖에 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빚 때문에 괴로워하면 위로할 줄 알지만 내가 빚을 지면 곧바로 나를 실패자로 부릅니다. 어느 밤 한 사람이 식탁 앞에 앉아 카드 명세서를 보며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속에는 돈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오랜 미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녀에게도 그런 밤이 많았습니다. 가게에서 남은 김밥 몇 줄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작은 방 안에는 TV 소리만 낮게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멀리 살아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종종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그러나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친구에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뒤에 붙는 해석에서 깊어집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는 해석이 붙으면 그 사건은 마음 전체를 삼키는 어둠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바로 그 해석을 보는 일입니다. 지금 내 앞에 빚이 있다와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둘을 하나로 착각합니다. 며칠 뒤 그녀는 작은 공책을 하나 샀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 편의점에서 산 얇은 공책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밀린 금액을 적었습니다. 둘째 장에는 이번 달 꼭 내야 할 돈을 적었습니다. 셋째 장에는 연락해야 할 사람과 기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면서 갚지는 않겠다. 그 문장은 그녀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 날 바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매출이 갑자기 늘지도 않았고 독촉 전화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오면 숨을 먼저 고르고 받았습니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예전처럼 자신을 1시간씩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음은 책임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책임 위에 자기 혐오를 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고 가게를 열었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자신을 때리는 말은 조금씩 줄였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나는 끝났다 라고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오늘은 어려운 날이다. 어려운 날도 지나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희망이 아니라 무상을 기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상은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간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비가 온종일 내려도 언젠가는 그치듯 한 시절의 막막함도 모양을 바꿉니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가게 앞 물길을 닦다가 멀리 사찰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빛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삶도 아직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독촉 문자를 보기 전에 먼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장부를 적을 때는 자신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적은 날에는 일찍 문을 닫고 따뜻한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작은 휴식조차 죄처럼 느꼈겠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친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빚을 갚을 힘도 사라진다는 것을.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삶을 부드럽게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보되 그 현실 앞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빚이 있으면 갚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러니 갚을 시면 잘못된 소비가 있었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인간 이하로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일수록 더 거친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자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가게에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이든 남자 손님이 어묵 국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조금 편해 보이네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돈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금액도 남아 있었고 불안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형편은 아직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는데 얼굴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 어쩌면 삶은 먼저 밖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매듭이 조금 느슨해지는 데서부터 달라지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빚이 아니라 빚 앞에서 자신을 버리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나면 자주 자신을 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내 편이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 한 명이 반드시 다른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자기 자신이 자기 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공책 마지막 장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갚아가고 있다. 그 문장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나는 망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갚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현실을 두고도 마음의 언어가 바뀌면 삶을 견디는 힘도 달라집니다. 알아차림은 세상을 한순간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내려놓음은 빚을 지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빚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조금씩 내려놓게 합니다. 자비는 통장 잔액을 늘려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설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녀의 빚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사라져야 할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누구도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손이 조금 덜 떨렸고 독촉 전화를 받는 숨이 조금 더 깊어졌고
혼자 먹는 저녁이 조금 덜 차가워졌습니다. 빚은 갚아야 할 숫자였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갚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고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붙잡은 해석에서 깊어집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사람마다 아픔의 깊이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밀린 고지서를 보고 이번 달은 어렵구나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고지서를 보며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느낍니다. 고지서의 금액은 숫자일 뿐인데 마음이 그 숫자 위에 절망을 얻는 순간 고통은 훨씬 커집니다. 혹시 그런 밤이 있나요?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고 누군가에게 보내려던 돈이 이체 실패로 돌아온 밤, 화면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떠 있습니다. 잔액 부족.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그보다 훨씬 긴 말들이 쏟아집니다.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나 같은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사건 그 자체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해석에서 더 깊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세상이 나를 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을 붙잡고 놓지 못할 때 생기는 신호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오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 빚을 통해 자기 자신을 끝없이 심판하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무실 책상 위 커피는 식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맛이 없어 편의점 삼각김밥을 반쯤 남겼습니다. 문제는 아직 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수십 번 비난을 들었고 수십 번 고개를 숙였고 수십 번 관계가 끝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마음은 때때로 현실보다 더 무서운 재판장을 만듭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무책임하다. 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결국 실패할 사람이다. 이 판결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습니다. 돈을 갚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마음은 먼저 무너져 몸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돈 문제에는 늘 감정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부끄러움, 두려움, 분노, 비교, 죄책감, 자존심. 한 아버지가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고 나온 뒤 그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상담원이 특별히 모진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상담을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 생각이 대출 이자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누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이런 순간에 조용한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나는 때로 실제의 내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고 싶었던 모습입니다. 좋은, 가장 성공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부모,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어른들, 괜찮은 사람. 그런데 돈 문제가 생기면 그 모습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보다 먼저 자존심의 무너짐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실 아픈 것은 돈만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이미지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 때문에 깨진 자기 이미지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친구의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친구가 빌려준 돈을 아직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벨은 짧게 울릴 뿐인데 그녀에게는 그 소리가 큰 종처럼 들립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친구가 화를 낼까봐 무서운 것도 있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마음이 그녀를 찌릅니다. 우리는 자주 사건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빚이 있으면 나는 빚진 사람이 되고 한 번의 실패가 있으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불교의 알아차림은 그 사이에 틈을 만들어줍니다. 나에게 빚이 있다와
나는 빛 그 자체다는 다릅니다. 나는 실수했다와 나는 실수 그 자체다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어느 밤 그는 결국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 문장을 쓰고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은 떨렸고 자존심은 계속 그를 붙잡았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숨기자. 다음 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숨길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짧게 썼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보내지 못해 미안합니다. 지금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에도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돈을 바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짓말 하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괴로움은 때로 돈이 없어서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없는 그대로 말하지 못해 더 깊어집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진실을 늦추고 진실이 늦어질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방식으로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무상은 여기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지금의 형편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의 부족함도 변하고 오늘의 관계도 변하고 오늘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 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붙잡는 순간 변할 수 있는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삶이 멈춘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 장면에 갇힌 것입니다. 서울의 늦은 밤, 한 직장인이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창에는 피곤한 얼굴이 비치고 손에는 아직 답장 오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상대가 뭐라고 답할지 몰라 불안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있습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가 마음을 조금 덜 비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돈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에는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종종 현실보다 해석에 있습니다. 현실은 이번 달이 어렵다 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나는 끝났다 라고 덧붙입니다. 현실은 빚을 정리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덧붙입니다. 현실은 도움을 청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도움을 청하면 나는 초라해진다 라고 덧붙입니다. 괴로움은 바로 그 덧붙임에서 깊어집니다. 불교의 마음 공부는 그 덧붙임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올라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이 말하는 모든 것을 사실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두려움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것이 진실은 아닐 수 있구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에게 돈을 부탁해야 할지 말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에서 자식 이름을 눌렀다가 다시 껐습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것을 알았고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다른 마음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내가 부끄럽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녀는 필요한 말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부끄러움은 때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도움을 청해야 할 때 침묵하게 만들고 설명해야 할 때 숨게 만들고 사과해야 할 때 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벌고 혼자 갚고 혼자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삶은 수많은 관계와 조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인연은 기대어 살라는 허락이기도 합니다. 기대는 것이 늘 약함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렵다. 나는 지금 두렵다. 나는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현실로 돌아옵니다. 부정하고 숨기던 마음은
끝없이 상상 속에서 커지지만 인정된 고통은 다룰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어느 저녁 그 어머니는 자식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간 될 때 통화할 수 있니? 엄마가 의논할 일이 있어.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지금 전화할게.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해결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만 버텨야 한다는 해석이 조금 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해석은 종종 사실보다 오래 삽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미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미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미 모두를 실망시킨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조용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돈 문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말을 바꾸어 보십시오. 나는 망했다. 대신 나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나는 실패자다. 대신 나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났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대신 나는 돈 문제와 별개로 존엄한 사람이다. 이 말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 마음의 독한 해석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사건은 한 번 일어나지만 마음의 해석은 우리를 수백 번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해석이 달라질 때 같은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 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빚은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돈 문제는 여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계속 처벌하지 않아도 됩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보는 사람은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밤 마음이 또 숫자 위에 절망을 덧붙이려 한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두려움이 만든 해석인가? 그 질문 하나가 어둠을 모두 없애지는 못해도 어둠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 안에서 숨이 돌아오고 숨이 돌아오면 다음 한 걸음이 보입니다. 사건은 한 번 일어나지만 마음의 해석은 우리를 수백 번 무너뜨립니다. C.H. 융, 재물 걱정을 다루는 3가지 마음 공부. 돈 걱정이 깊어질 때 사람은 자꾸 더 큰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한 번에 모든 빚이 사라지는 방법, 막힌 돈줄이 단숨에 열리는 기적, 누군가 나타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립니다. 그러나 삶은 대개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거대한 기적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일 때가 많습니다. 불교의 마음 공부는 현실을 외면하는 길이 아닙니다. 돈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빚을 잊고 잠들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똑바로 보게 합니다. 다만 두려움에 끌려가며 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숫자보다 마음을 보는 일입니다.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으면 같은 숫자도 더 큰 절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밤이 있나요?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식탁 위에는 고지서가 놓여 있고 휴대폰 화면에는 은행 앱이 켜져 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데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같은 화면만 계속 열었다 닫습니다. 그때 마음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 공부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돈을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체면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족에게 실망을 줄까봐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착은 늘 노골적인 욕심의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책임감, 부끄러움,
자존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을 몇 달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돈만의 문제라면 한 번쯤 솔직히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되어 자식에게 손을 벌릴 수 없다는 생각을 놓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것은 돈의 부족함만이 아니라 무너지고 싶지 않은 아버지라는 이미지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이런 순간에 마음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붙잡는 나는 때로 진짜 내가 아니라 오래 지켜온 역할입니다. 강한 부모, 성공한 사람, 늘 베푸는 사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 그러나 삶은 무상합니다.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사람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붙잡고 있던 허상을 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돈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물어보아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돈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이미지를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미래를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실패하지 않았던 자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아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 공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은 끝없이 지칩니다. 오늘 전화해서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출 목록을 적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솔직히 말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다음 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릴지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내 손에 없는 것까지 움켜쥐느라 오늘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한 직장인이 밤늦게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왼쪽에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적고 오른쪽에는 지금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적습니다. 왼쪽에는 은행에 전화하기, 보험료 납부일 확인하기, 불필요한 구독, 해지하기를 씁니다. 오른쪽에는 회사 사정 물가, 다른 사람의 평가 이미 지나간 실수를 적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들까지 모두 끌어안고 밤을 새웠다는 것을. 불교의 중도는 바로 이런 구분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놓아버려 무책임해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움켜쥐어 마음이 부서지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정직하게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지금 이 순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식의 미래까지 걱정했습니다. 내 노후가 부족하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자식이 결혼할 때 도와주지 못하면 미안하지 않을까? 혹시 병이 나면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수십 가지 일이 마음속에서 이미 현실처럼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먹는 밥도 편하지 않았고 오늘 잠드는 밤도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괴로움은 때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미래를 붙잡는 집착으로 깊어집니다. 준비는 필요합니다. 개볼, 미래를 개볼 포댄요. 그러나 상상 속 재난을 매일 살아내는 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겪는 습관입니다. 무상한 삶 속에서 미래는 늘 변합니다.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뒤에도 계속 불안 속에 머문다면 그때는 미래가 아니라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음 공부는 현재를
작은 행동으로 돌보는 일입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할 때는 큰 깨달음보다 작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일, 불필요한 알림을 잠시 끄는 일, 오늘 쓴 돈을 솔직히 적는 일, 누군가에게 짧게 사정을 말하는 일, 이런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현재로 돌아온 마음만이 다음 한 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밤마다 은행 앱을 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같은 잔액을 10번씩 확인했습니다. 확인한다고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화면을 끄면 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규칙을 정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은행 앱을 열지 않기, 대신 내일 해야 할 돈 관련 일을 종이에 3가지만 적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창문을 닫고 방불을 낮추기.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확인할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출 때 약해진다는 것을 알아차림은 멈춤 속에서 자랍니다. 돈 걱정이 올라올 때 바로 휴대폰을 열지 않고 먼저 숨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가슴이 조여오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턱을 악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은 마음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몸이 굳어 있다면 마음도 두려움에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산이 아니라 잠시 몸과 마음을 현실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이런 아주 작은 자리에서도 시작됩니다. 오늘도 돈 걱정으로 힘들었다면 자신에게 조금 덜 모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못났니? 대신 오늘도 많이 버거웠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대신 나는 지금 어려운 길을 지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빚을 갚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다시 일어설 힘을 빼앗을 수도 있고 조금 되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차가운 채권자가 됩니다. 남의 독촉보다 더 매섭게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아직 갚지 못한 돈도 아픈데 마음속에서는 스스로에게 이자까지 붙입니다. 부끄러움의 이자, 후회의 이자, 비교의 이자, 자기 혐오의 이자. 그렇게 마음의 빚은 실제 빚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 마음 공부는 먼저 그 보이지 않는 이자를 멈추는 일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재물 걱정을 다루는 길은 3가지로 돌아옵니다. 첫째,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봅니다. 둘째, 내 손에 없는 것은 내려놓습니다. 셋째, 오늘의 현재를 작은 행동으로 돌봅니다. 이 3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걸음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면 삶을 만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어느 밤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오늘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바라보는 대신 내일 전화할 곳 하나를 적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덜 흐트러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밤은 모든 문제가 사라져서 편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이지 않아서 조금 편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평온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완전히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빚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오늘 할 수 있는 한 걸음 위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고통과 조금 다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밤 재물 걱정이 다시 찾아온다면 3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기, 내 손에 없는 것을 내려놓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로 돌아오기. 이것이 막힌 삶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삶은 조금씩 다음 길을 보여줍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한 걸음으로 마음을 돌려놓는 일입니다. C.H. 윤지. 7돈줄이 풀리기 전에 마음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사람은 막힌 돈줄만 바라보다가 마음의 길이 먼저 막혀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숨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매일 밤 자신을 몰아붙이는 마음 때문에 더 숨이 막혔던 것입니다. 빚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빚 앞에서 자신을 실패자로 단정하는 마음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삶이 막힌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이 한 가지 생각에 갇혀 다른 길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그런 밤을 지나고 있나요? 작은 방 안에 불을 낮게 켜두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밤, 은행 앱을 열었다 닫고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가 다시 숨이 가빠지는 밤, 가족은 잠들었고 거리의 불빛은 창문 너머 멀리 흔들리는데 마음만은 쉬지 못합니다. 아무도 지금 당장 다그치지 않는데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독촉이 울립니다. 어떻게 할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현실의 목소리인지 두려움이 만든 목소리인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돈을 가볍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빚을 잊어버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괴로움은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붙잡고 자신을 끝없이 벌하는 마음에서 더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게 멈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삶에는 뜻대로 되는 날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돈이 모이지 않을 때가 있고 조심해서 버텨도 갑자기 병원비가 생길 때가 있으며 가족을 위해 애썼는데도 마음처럼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퇴직 후 거실에 앉아 TV 소리만 듣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돈이 줄어든 것보다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더 오래 침묵합니다. 그런 마음 앞에서 불교는 조용히 무상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수입도 변하고 가족 안에서의 역할도 변합니다. 오늘의 부족함도 영원하지 않고 오늘의 풍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고 영원한 기준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전처럼 벌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마음은 자꾸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상처를 냅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돈은 사람 사이의 인연을 드러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누가 곁에 남는지 보이기도 하고 내가 누구에게 기대는 것을 두려워하는지도 보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몇 달 동안 힘든 사정을 숨겼습니다. 밤마다 혼자 계산하고 혼자 울고 혼자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짧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간 될 때 통화할 수 있니? 엄마가 의논할 일이 있어. 그 한 문장은 돈을 해결하기 전에 고립된 마음의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마음길이 열린다는 것은 대단한 깨달음처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숨기던 것을 조금 솔직하게 말하는 것, 오늘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밤까지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숫자를 보면서도 자신을 욕하지 않는 것, 도움을 청해야 할 때 부끄러움에 완전히 갇히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마음의 길을 엽니다. 막힌 돈줄은 한 번에 풀리지 않을 수 있지만 막힌 마음은 아주 작은 진실 앞에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손을 놓고 주저앉는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오늘 내 손에 없는 것까지 붙잡고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낼 수 있는 돈은 내고
오늘 말해야 할 것은 말하고 오늘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리 붙잡아도 바꿀 수 없는 일은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일의 답장을 오늘 밤 마음속에서 100번 상상해도 내일은 빨리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숨만 짧아질 뿐입니다. 어느 직장인이 밤늦게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은행 앱을 계속 새로 고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종이에 내일 해야 할 일을 3가지 적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하기, 다만푸, 감이나 지출 목록 다시 확인하기, 미뤄둔 사람에게 솔직히 메시지 보내기,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덜 흩어졌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삶 속에서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보이면 사람은 아주 조금 다시 서게 됩니다. 자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필요합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좋은 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장 약해진 밤에 자신에게 더 던지는 말의 온도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니? 라고 말하면 마음은 더 다칩니다. 오늘도 많이 버거웠구나 라고 말하면 마음은 조금 숨을 쉽니다. 부드러운 말이 모든 빚을 갚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거친 말은 남아있는 힘마저 빼앗아갑니다.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기적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갑자기 들어오고 모든 빚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막힌 길이 단번에 열리는 것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오늘 밤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잠드는 것도 기적입니다. 독촉 문자를 보고도 숨을 한 번 고른 뒤 답을 찾는 것도 기적입니다. 나는 끝났다라는 생각 대신 나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평온은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평온은 문제 앞에서도 마음이 완전히 끌려가지 않을 때 조금씩 찾아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한 여인이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정리해야 할 고지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 밤 그 고지서를 더 붙잡지 않기로 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을 적어두었고 오늘의 몸은 이미 충분히 지쳤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조금 부드럽게 들립니다. 이것은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오래 견디기 위해 마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돈 문제는 한 번의 밤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빚은 자기 혐오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불안은 같은 숫자를 10번 확인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멈추어야 합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데려오는 길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삶은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힌 것처럼 보여도 모든 인연은 변하고 모든 조건은 움직입니다. 오늘 닫힌 문이 내일도 반드시 닫혀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의 두려움이 내일의 마음을 영원히 지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상은 차갑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말이 아니라 막힌 고통도 변할 수 있다는 조용한 희망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마음이 다시 돈 걱정으로 흔들린다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버티지는 않겠다. 이 말은 짧지만 깊습니다. 이 말 안에는 책임도 있고 자비도 있고 내려놓음도 있습니다. 현실을 보되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는 마음, 해야 할 일을 하되 자기 자신을 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돈 걱정 속에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작은 평온입니다. 돈줄이 언제 풀릴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 열 수 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쉬는 것,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는 것, 내일 할 일을 3가지로 줄이는 것, 자신에게 덜 잔인한 말을 건네는 것, 누군가에게 솔직히 도움을 청하는 것, 그 작은 일들이 쌓이면 삶은 다시 흐를 틈을 찾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의 잔액이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의 빚이 나의 영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족하고 흔들리고 두렵고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사람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자신을 더 이상 짓밟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방 안의 불빛을 조금 낮추고 마음속 계산도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은 내일의 밝은 정신으로 다시 보아도 됩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너무 모진 말을 하지 않는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까지 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걱정이 아직 남아 있어도 그 걱정이 나의 전부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길이 열리면 삶은 막힌 자리에서도 다시 흐를 길을 찾습니다.